토트넘이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가장 주목받는 팀이었던 이유는 선수들의 커넥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체티노 시절에는 손흥민, 해리케인, 에릭센, 델리 알리라는 데스크 라인이 토트넘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EPL 준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도 냈던 게 사실입니다. 무리뉴 감독도 토트넘행을 결정지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데스크 라인의 파괴력이었죠. 이후 데스크 라인은 에릭센의 이적과 델리 알리의 떨어진 폼과 맞물려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반전의 시작이기도 했는데요. 데스크 라인에서 남겨진 손흥민과 케인 이 두 명의 조합이 토트넘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케인의 듀오는 영국에서도 케인 앤 쏜 컴비네이션 혹은 케인 앤 쏜 듀오로 불리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기 전까지 손케 듀오는 EPL 47골을 합작했습니다. 케인마저 뮌헨으로 떠나자 유명했던 토트넘 데스크 라인에서 이제 손흥민만이 혼자 남았습니다. 손흥민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주장 완장까지 수여받으며 오히려 책임감과 부담감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참 인복이 많은 선수입니다. 케인이 떠난 옆자리에 새로운 손흥민의 파트너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바로 레스터 시티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해온 신입생 제임스 매디슨입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선택한 남자 매디슨은 손흥민 케인 듀오 해체의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손케 듀오로 유지했던 토트넘의 창의성과 공격적인 파괴력 부재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켰죠. 특히 이 둘은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단이기도 합니다. 캡틴 손흥민과 부주장 매디슨이 새로운 토트넘의 강력한 듀오로 재탄생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과 매디슨이 EPL에서 기록 중인 상위권 통계를 바탕으로 이들의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SCA와 GCA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스탯을 통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CA라는 것은 Shoot Creating Actions라는 뜻입니다. 슛으로 연결된 동작을 기록한 스탯을 말하는데요. 슛으로 연결된 패스, 드리블, 세컨 슛으로 연결된 슈팅, 슈팅을 생성한 파울 유도, 슈팅으로 연결된 수비를 포함합니다. 그만큼 팀의 슈팅을 생성하는데 얼만큼 큰 기여를 했느냐는 의미이기에 공격 창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GCA는 골 크리에이팅 액션스라는 뜻입니다. 득점으로 연결된 패스, 드리블, 다른 득점으로 연결된 슛, 득점을 생성한 파울 유도, 득점으로 연결된 수비를 포함합니다. 팀의 득점을 생성하는데 얼만큼 큰 기여를 했냐는 의미이기에 득점 창의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2020-21 시즌에 해당 통계를 보시면 최상위권의 신의 이름이 보입니다. SCA 값, GCA 값 모두 리오넬 메시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의 이름에서 창의성 있는 축구 스타들의 이름이 빼곡하죠. 그만큼 팀의 공격력에서 중요한 에이스들이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SCA 단독값은 EPL 11위로 해리케인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15위로 손흥민이 두 번째로 높았죠. 90분당 SCA 값은 EPL 15위로 토트넘에서 클루셉스키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번 시즌은 부진으로 질타를 받고 있지만 클루셉스키도 지난 시즌까지는 토트넘 공격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득점과 가장 관련이 높은 GCA 값은 역시나 지난 시즌 득점왕 2위였던 토트넘의 해리케인이 EPL 7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에 득점과 밀접한 포지션에서 활약할 수 없었던 손흥민의 GCA 순위는 EPL 30위였습니다. GCA 값 1위는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였습니다. 그는 90분당 GCA 값에서도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면서 맨시티 공격의 창의성 그 자체임을 통계로 증명했습니다. 아쉽게도 지난 시즌 손흥민이 EPL 탑10 순위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공격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PL 두 자릿수 득점을 해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손흥민은 지난 시즌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SCA와 GCA가 모두 EPL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데요. 매디슨까지 상위권에 자리 잡으면서 토트넘의 새로운 듀오가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90분당 SCA 값에서 매디슨이 EPL 2위 그리고 손흥민이 EPL 7위입니다. 그만큼 이 두 선수가 토트넘 공격 축구를 이끄는 핵심이라는 뜻이고 이들의 능력은 EPL 최상위권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매디슨의 경우 GCA 단독값이 EPL 6위로 높았으며 90분당 GCA도 EPL 11위였습니다. 손흥민은 GCA만큼은 30위권대로 아직 올라갈 여력이 많이 남았네요. 이번 시즌 전체적인 스탯 값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디슨은 기대 득점, 어시스트, 빌더, 골체인, 골, 슛, 어시스트 등 전체적으로 육각형의 스탯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토트넘의 골과 도움 측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겠죠. 손흥민의 이번 시즌 스탯값도 엄청납니다. 득점과 골체인 능력에서 오히려 메디슨을 압도하고 있고 특히 키패스 능력치도 높습니다. 그야말로 괴물 공격수의 스탯인데요. 하지만 아직 도움이 없어 90분당 어시스트에서는 그물망이 안 퍼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손흥민의 파트너가 된 메디슨이 토트넘의 에릭센과 비교해 진짜 창의성 있는 미드필더인지 궁금해집니다. 레스터에서 이적해오기 전만 하더라도 메디슨은 세컨 스트라이커에 가깝고 슈팅이 장점이라며 창의성 있는 미드필더는 아니라고 주장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통계를 통해서 메디슨과 에릭센을 비교해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해당 표는 제임스 메디슨의 프리미어리그 커리어와 에릭센의 토트넘 시절 스탯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단 90분당 득점에서는 메디슨이 0.32로 0.25인 에릭센보다 높았습니다. 그만큼 에릭센보다는 득점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90분당 도움에서는 메디슨이 0.24로 0.31인 에릭센보다 낮았습니다. 허나 이는 기대 어시스트 값을 같이 봐야 하는데요. 레스터에서 뛰었던 메디슨의 공격진이 해리케인과 손흥민, 알리가 있던 토트넘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맞았기 때문이죠. 90분당 기대 어시스트에서는 0.25와 0.27로 메디슨이 에릭센보다 떨어졌지만 대동소이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기대 어시스트의 퀄리티는 사실 비슷했다고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키패스입니다. 최근 현대축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지표가 바로 키패스입니다. 슈팅으로 연결되기 직전의 패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키패스는 공격수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어시스트와는 다르게 패스를 제공한 선수의 역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90분당 키패스는 메디슨이 오히려 2.49로 2.44인 에릭센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이는 메디슨은 팀의 슈팅으로 연결되는 패스를 많이 뿌려왔다는 증명인 셈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메디슨과 에릭센 모두 창의성 있는 미드필더였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약간 다른 것은 메디슨은 타락박에 장점이 있고 에릭센은 위치 선정에 장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두 선수 모두 패스를 잘 뿌리는 선수였고 이런 점에서 메디슨도 토트넘에서 에릭센의 뒤를 이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메디슨과 손흥민의 득점 연계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약손 듀오가 EPL 최고의 창의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골과 도움의 연계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메디슨을 토트넘이 놓칠 뻔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에 따르면 첼시가 토트넘이 메디슨을 영입할 길을 열어줬다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메디슨이 첼시 여름 이적 시장 영입 대상 연령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첼시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만 25세 이하의 선수들만 데려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때문에 1996년생인 메디슨은 만 26세로 탈락이었습니다. 한 살 차이로 첼시의 연령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서 첼시의 영입 목록에서 빠졌죠. 최근 토트넘에서의 메디슨 활약상을 보면 첼시 입장에서는 후회할 만한 결정입니다. 덕분에 토트넘은 큰 이득을 봤습니다. 메디슨 토트넘 입단 후 EPL 4경기 2골 2도움으로 경기당 공격 포인트 1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 하면 손흥민 메디슨의 약손 듀오로 또 위상을 떨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손 듀오의 합작골을 이번 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